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아니 피자에 이런 짠맛, 단맛, 쓴맛, 신맛, 고소한 맛, 약간 기름진 맛, 꾸덕꾸덕한 맛. 도대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5만 가지의 맛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가 홍대에 클럽 컨셉의 삼겹살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삼겹살집이 조명이 이렇게 꼼꼼해 막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어요. 이렇게 중간에 막 디제잉 하는데 이제 유튜버가 이제 여기에서 이제 삼겹살을 시키려고 딱 앉았어요. 근데 정말 빛나는 곳이 딱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연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거기 바로 옆에 이렇게 조명을 달아가지고 삼겹살이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녕하세요. 좋아 보이는 것들의 비밀, 저자 이랑주입니다. 제가 몇 해 전에 LA 출장을 갔었는데요. LA에서 사업하는 후배가 연락이 왔어요. 이랑주 박사님, 제가 LA의 핫플레이스 좀 소개하고 싶은데 같이 가시죠? 이러시는 거예요. 좋습니다. 동네를 방문하게 됐어요. 근데 이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저기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핫플레이스인지 이해가 안 되는 곳이 있다. 박사님이 가서 좀 분석을 해달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제가 한 피자 가게를 가게 됐어요. 날이 꽤 어두워져가지고 이제 어두컴컴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골목을 쭉 지나가는데 여기가 피자집이라는 거예요. 아니 여기가 봉사판 아니야? 제가 그랬어요. 간판이 없는 거예요. 입구가 어딘지도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문 밖에서 이렇게 피자를 다 먹고 있더라고요. 길가에 서가지고 이렇게 하나 둘씩 이렇게 간판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 모여서 피자를 먹을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겨우 출입구를 찾아가지고 이제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깜깜한 거예요. 아니 도대체 메뉴판은 어디에 있고 카운터는 어디에 있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막 겨우 이렇게 눈을 이렇게 신문을 뜨고 찾아봤어요. 근데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게 뭐였냐면 이렇게 3단 유리 케이스에 1단, 2단, 3단에 피자가 이렇게 동그랗게 큰 쟁반 위에다가 탁탁탁 이렇게 약간 15도 각도로 저를 보면서 이렇게 탁 서 있는 거예요. 저 티파니 보석인 줄 알았잖아요. 우리 보석 매장 가면 주변에 약간 컴컴하고 진짜 집중 조명 딱 켜가지고 그 반지만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게 비추고 있잖아요. 유리 케이스 안에 피자만 눈에 들어와가지고 저게 피자구나. 그래서 피자를 따라서 가까이 갔어요. 그렇게 하고 1, 2, 3번 하나씩 한 조각씩 다 피자를 주문하고 피자를 받았어요. 이제 그럼 먹으러 가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도대체 이제 찾을 수가 없어. 어디서 앉아서 먹어야 되는지.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약간 더듬더듬 하면서 이렇게 갔어요. 기둥인 줄 알았는데 사람이 서서 피자를 먹고 있는 거예요. 매장 안에서. 그래서 한쪽에 겨우 자리가 나가지고 이렇게 엉덩이만 겨우 걸치고 이제 피자를 먹게 됐죠. 그래서 겨우 이렇게 우리 핸드폰에 불 이렇게 켜가지고 막 이제 여러 명 갔으니까 조금씩 바쁘자 이러면서 잘라가지고 이제 피자를 먹기 시작했어요. 근데 깜짝 놀랐잖아요. 피자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토종 한국 입맛이어가지고 한식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탈리안이나 뭐 피자나 이런 것들을 즐겨 먹지는 않아요. 그런데 피자가 이렇게 맛있는 거였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평소에 내가 이 먹었던 피자 맛과 전혀 다른 어떤 풍미가 느껴졌어요. 아니 피자에 이런 짠맛, 단맛, 쓴맛, 신맛, 고소한 맛, 약간 기름진 맛, 꾸덕꾸덕한 맛. 도대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5만 가지의 맛이 다 올라오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제가 얘네들이 왜 어둠 속에서 피자를 팔게 됐는지가 딱 들어오더라고요. 우리가 시각이라는 장치를 없애버리니까 오로지 내가 살아있는 촉각이 이 미래하고 향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 알죠? 혀 안에 있는 맛을 감지하는 이 세포인데 이게 3,000개 정도가 있대요. 이 모든 게 작동되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은 혀 안에 있는 미래를 더 예민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조명을 컴컴하게 만들고 모든 감각을 없애버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게 됐어요. 제가 그 공간에서 딱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더라고요. 빛이 찬란하게 빛나기 위해서는 어둠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은 철학자 프란시스 베이컨이 한 말인데요. 되게 철학적인 표현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가 공간을 설계할 때 어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드라마틱하게 보일 수도 있고 더 집중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밝은 곳에 끌려가게 돼 있는데요.
애기들 이렇게 보면 이제 눕혀놓잖아요. 그런데 이 갓난 애기들도 이렇게 이제 서서히 빛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하면 밝은 곳을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게 돼요. 천정을 보고 있다가 천정불이 딱 꺼지면은 이렇게 창문 쪽으로 자동적으로 고개를 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밝은 곳을 더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공간 안쪽에 만약에 더 고객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요, 그 중간보다 이 안쪽을 조금 더 밝게 해놓으면 돼요. 근데 이때 중간을 어둡게 하고 안쪽을 더 밝게 해야만 안쪽이 더 빛나고 안쪽 동선까지 고객들이 쭉 둘러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공간을 무조건 밝게 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공간이 전체적으로 밋밋하게 돼요. 제가 오늘 막 아이라인 긋고 메이크업을 하면 입체감이 생기는 것처럼 공간에도 조명을 밝게 어둡게 이 강약을 잘 사용해야만 공간이 드라마틱하게 보이고 고객을 우리가 움직이게 만들고 싶은 공간으로 유도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홍대에 클럽 컨셉의 삼겹살집에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무슨 삼겹살집이 조명이 이렇게 꼼꼼해 막 그러면서 이제 거기를 들어갔어요. 이렇게 중간에 막 디제잉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여기 클럽도 아닌데 거기 음악도 막 쿵짝쿵짝 시끄럽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거기에서 이제 삼겹살을 시키려고 딱 앉았어요. 근데 정말 빛나는 곳이 딱 하나 있는데 어디냐면 연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거기 바로 옆에 이렇게 조명을 달아가지고 삼겹살이 진짜 반짝반짝 빛나는 거예요. 전체 조명은 어둡고 삼겹살은 진짜 빛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삼겹살에서 조명까지 76cm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은 정말 어디를 밝게 하고 어디를 어둡게 해야 되는지를 알고 계시는 분이었어요. 아까 제가 얘기했죠. 어둠을 잘 사용해야 밝은 곳이 더 빛나게 돼 있다. 사람들은 빛이라고 하면 무조건 밝은 곳만 밝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렇게 피자집이나 여기 삼겹살집처럼 어둠을 활용해서 이 밝은 부분들이 더 빛나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이 빛의 양을 체크하죠?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그럼 어플 다운받는 데가 있으실 거예요. 거기에 조도계라고 치시면 돼요. 이 룩스미터라고 하는데 이 빛의 양을 측정하는 단위가 룩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이 룩스미터를 이렇게 내가 궁금한 곳마다 이렇게 딱 대보면은 0, 50, 50은 주차장, 0은 빛이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보통 책 읽는 데는 4배, 마트나 물건 파는 데는 8배, 1000 넘는 경우도 있어요. 엄청나게 밝은데. 그럼 0과 1000이면 진짜 엄청난 차이죠. 제가 피자집에 갔을 때 그 조도를 재봤거든요. 우리가 먹는 데는 0이었고요. 그 빛나는 데가 800이었어요. 그래서 0과 800이라는 이 숫자로 드라마틱한 효과를 만들어서 피자를 더 돋보이게 만들고 우리가 먹었을 때 그 피자의 풍미를 더 느끼게 만들어 줬던 것 같아요. 오늘 내 공간의 빛의 양이 강조하고 싶은 부분과 그냥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의 차이가 있는지 비교를 꼭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그들은 왜 어둠 속에서 피자를 먹을까라는 주제로 어둠과 빛의 극명한 차이로 재미있는 매장을 만든 곳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조합이 가족 여러분들도 오늘 제가 알려주는 팁으로 재미있고 고객들에게 사랑받는 매장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